30대가 되면, 내가 40대가 되면 회사에서 인정도 좀 받고 자산도 어느 정도 좀 있고 집도 한 채 딱 있고 안정될 것 같았던 내 삶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오늘 제목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내 몸뚱아리가, 몸뚱이 있죠. 이 몸뚱이가 아프고 다치고 돈을 못 벌고 하면 먹고 사는 것부터 문제가 생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 제 주변의 친구들, 또 지인들, 또 구독자 제가 주기적으로 미팅하거나 유료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특히 임대인 말고 임차인 분들 있죠. 다른 사람의 집에 내가 월세나 전세를 거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대표한다거나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런 분들이 많다. 살기가 요즘에 힘들다 그러고 이렇게 상담해서 말씀 들어보면 팍팍하고, 근데 모아둔 건 없고 나이는 먹어가는데 물가는 너무 올랐다. 월급 받아가지고 그 달에 마이너스만 되면 요즘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고액 연봉자인데도 불구하고 통장에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면 자산 상태도 파악을 하거든요. 근데 통장에 돈이 1,000만 원 넘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이건 뭐지? 그 돈 다 어디로 갔지? 안 오른 게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아파트 관리비,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전기세, 가스비, 관리비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생활비 중에서 또 대부분에 차지하는 요즘에 한수밖에 안 나오죠. 마트 물가, 외식 물가, 또 밖에 나가서 회사 출근하면 점심 사 먹어야 되죠. 점심, 야식, 외식, 하다못해 치킨값 또 올린다고 얼마 전에 나왔더라고요. 떡볶이값 올리지 않는 게 없습니다. 들어오는 월급은 그대로 또는 올라봤자 2% 3%대 올랐나요? 물가 상승률 대비해서 그 정도? 근데 나가는 돈은 천정부지로 주주쭉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또 저같이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학원비, 과외비, 책값, 교육비, 태권도비 등 여기에 또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고, 집을 가진 사람은 담보대출, 이 대출 관련돼서 또 이자도 지금 많이 올라갔죠. 떨어진다 하더라지만 체감상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출 원금이나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고, 집이 없이 내가 전세 사시는 분들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 받아서 사시는 임차인분들 있죠. 이런 분들 또한 요즘에 금리 많이 오르다 보니까 대출 이자 비용이 어마무시하게 올랐다. 이것 또한 이 나의 목을 조르고 있는 큰 비용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이제 월급 받아가지고 신용카드 있죠. 가장 먼저 지난달 사용했던 그 신용카드 비용이 내 월급 받으면 바로 돈이 빠져나가고, 아파트 관리비, 대출 비용, 이것저것 몇 시간 만에 내 통장은 이미 통장에서 통장이 쭉쭉 다 되어 있는 거죠. 무슨 살아가면서 힘이 나겠습니까?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와,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열심히 개고생해서 돈을 벌어서 월급 받았는데 그 돈이 나는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다 털리는 기분. 난 별로 쓴 것도 없는데 뭐가 이렇게 돈이 많아? 돈이 이렇게 다 어디서 빠져나가지? 봤더니만 짜잘짜잘한 것들이고 귀찮고 하찮게 사용했던 이런 비용들이 커피, 택시, 대중교통, 간식비, 술값, 편의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나도 숨 좀 쉬자라고 했던 비용들이 모여보니까 와, 이게 엄청나게 큰 돈이 되는구나 라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 있죠. 그렇다 해가지고 내가 월급 이외에 또 다른 투자 재테크나 또 내가 잠을 이렇게 딱 자고 있는 순간에 책이나 영상에 많이 나오죠. 현금이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 유튜브만 켜면 스마트 스토어를 해서 돈을 법니다. 월세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매달 월세를 받습니다. 블로그 체험단에서 이만큼 받고요. 광고 마케팅을 해서 이 정도. 와, 근데 이걸 하려다 보니까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배우는 시간도 필요하고, 퇴근 후에 또 공부도 해야 되고, 책도 봐야 되고, 돈 들여서 또 강의도 들어가야 되고, 난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에너지도 없고, 지금 이 회사 생활 하나도 내가 버티기 힘든데, 다른 것까지도 생각을 투자 재테크를 해가지고 뭘 한다고? 저거 다른 사람 이야기고, 딴 세상 이야기 아니야? 나 못할 것 같아. 안 되는데. 까지 내가 열심히 한다거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하기 싫다. 미래에 대한 불황난. 지금 걱정하기 싫어, 미리. 이런 분들. 지금부터 나 신경 쓰기 싫어. 재테크 투자 공부하기 싫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 하나 유일한 방법. 내려두면 되는 거죠. 내려두면 된다. 제가 이런 분들 제가 무시하거나 깎아내려거나 깔보는 거나 절대로 제가 이렇게 우쩍한 소리가 아니고 정말입니다. 진심으로 나의 욕심이나 희망이나 목표를 조금 내려두거나 좀 낮추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덜 쓰고, 덜 입고, 덜 먹고, 집에 대한 욕심 있죠. 나는 저 33평의 브랜드의 신축의 역세권 아파트 그런 데서 안 살고 욕심 내려두면 되는 거죠. 크게 비싸지 않은 인프라가 좋지 않은 곳에서 내가 임대로 살면서도 집 한 채 또는 저렴하게 구축 아파트 이렇게 싼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내가 사서 실거주 하든지 내가 감당 가능한 대출만 내서 그렇게 가지고 내가 계속 살면 된다. 대신에 먹고 살아야 할 돈이 있어야 되겠죠. 아까 쭉 얘기해드렸던 관리비나 생활비나 식비나 그런 것들을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돈은 대신에 꾸준하게 벌어야 되겠죠. 회사를 다니든지 일용직을 하든지
배달 알바를 하든지 저처럼 자영업을 하시든지 밤에 뭐 대리운전이나 뭐 배민 배달 하든지 뭐 등등 돈 벌 방법은 많은 거죠. 즉 그렇지만 이 내 몸뚱이 하나가 가장 큰 자산인 거죠. 절대로 아프면 안 됩니다. 나는 병에 걸려서도 안 되고 내 몸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잘못되기라도 하면 어떻습니까? 그냥 내 인생 그냥 끝나는 거죠. 다음 달에 낼 카드값도 없어지면 그냥 인생이 그냥 파산 가게 되는 겁니다. 자, 30대가 되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내 집 마련도 이렇게 딱 해서 안정적인 삶이 딱 뭐 재미난 이렇게 신혼부부 알콩달콩한 깨를 볶는 이런 참기름 냄새 솔솔 나는 신혼을 거쳐서 아이가 어리니까 그때부터 육아를 하면서 재밌게 하는 30대를 거쳐서 40대가 되면 아이들은 어느 정도 커 있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기들끼리 내가 또 30대 때 이렇게 대출 내서 샀던 그 집도 많이 올랐는데 대출도 많이 상환했고 회사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책임자고 연봉도 최고 정상적인 그리고 안정적인 내가 중산층을 꿈꿔왔던 차도 어떻습니까? 조금 세단이나 중형차 좋은 걸로 딱 타고 있고 행복한 삶이 될 거라고 딱 예상을 했었는데 현실은 세상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만만치 않다.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걸 우리가 빨리 깨닫고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20대 때부터 월급 받는 이 직장인 시절부터 시드머니를 열심히 모아서 재테크 투자를 미리미리 해서 최후에는 시스템 소득 내가 퇴직 은퇴 후에서 시스템 소득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하든지 대신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그때 자유롭게 놀고 먹고 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제한이 돼야 됩니다. 자유가. 아니면 그 시절을 반대로 즐기든지 대신에 내가 나중에는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정답은 없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성인이기 때문에 선택은 우리 모두의 자유. 하지만 내가 거기에 따른 책임과 결과를 모두 내가 가지면 되는 거죠. 그뿐입니다. 저는 전자를 선택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 중에서 그 방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제가 예전에 부모님의 가난을 직접 받고 고생을 했고 제 눈으로 제가 어렸을 때 그리 넉넉하지 않은 것들을 몸소 고스란히 제가 커오면서 체험을 하고 경험해 봤기 때문에 나이 들어가지고 저는 그런 삶을 정말 가난한 삶을 살기 싫다라고 했던 것이 저의 원동력이 바탕이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결국 내 자산은 내 스스로 만들고 키워가야 하고 절대로 남을 의식하지 말고 내가 원하는 그런 생각하는 방향대로 인생을 살아가야지만 걱정이나 나중에 후회가 좀 적지 않겠는가. 나이 들어서 돈이 없으면 그렇게 옹졸하고 초라하고 불쌍한 것이 없다고 봅니다. 나이 들어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시스템 소득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기 위해서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고 이 내 몸뚱이를 이 하나밖에 없는 나의 몸뚱이 이외에 또 다른 제2, 제3의 시스템 소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정말 힘든 길이지만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해야 된다는 강조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영상이 오늘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제 영상 주변 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